비자를 거절받으셨다는 것 자체는 재신청할 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소 무분별하게 진행하실 경우에는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이은 박총명 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옐로우 레터를 받으셨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 레터를 받으셨다면 크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 섹션에 체크를 받으셨던 한국과의 거주 기반 입증이 좀 부족하셨던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되어지면 되고요. 또 이제 퀄리피케이션 부족 섹션에 체크를 받으셨다라면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터뷰 내용을 복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 때문에 비자의 신청 자격 요건이 부족하다고 영사님이 판단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증이 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가시는 것이 비자 승인을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례는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하셨던 케이스였는데 학생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군대 때문에 잠깐 한국 들어오시고 복학을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오실 때는 이미 비자가 거절이 2번이 되셨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도 옐로우 레터를 받으시고 퀄리피케이션 부족의 체크를 받으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퀄리피케이션 부족의 체크를 받으셨던 케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사와의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분께서 학점이 굉장히 좋지 않으신 상황이셨습니다. 아무래도 학업 비자를 받아서 다시 출국하려는 것은 학업이 목적이 되는 것인데 학점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것은 의심을 한번 할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더욱이 이분은 체류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영사님께서는 이분이 미국에서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의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화들을 복귀한 다음에 준비할 때는 이 학점이 비록 부족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학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옐로우 레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마찬가지로 이제 퀄리피케이션 부족으로 체크를 받으셨던 사례인데 출장을 위해서 관광 상용 비자, 지원 B2 비자를 신청하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고객께서는 집에서 아내분과 간단하게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좀 술을 이제 좀 하시고 감정이 조금 격해지셔가지고 경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후에는 잘 마무리가 되셨던 상황이지만 어쨌든 경찰이 출동을 하고 기록이 남으면서 폭행이라는 기록이 남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비도덕적인 범죄 까지는 해당되지는 않아서 자동적으로 비자가 거절되고 사면 신청 절차로 넘어가야 되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퀄리피케이션 부족으로 비자 거절을 받게 되셨던 상황이셨고요.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당 그 상황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상대적으로 그 범죄가 중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울러서 방문 목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꼭 출국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소명이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분도 다행스럽게 비자를 승인받게 되셨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는 한국 거주 기반 부족의 체크를 받으셨던 고객의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이제 회사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아내분과 함께 가족이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셨고 학생 비자를 신청한 인터뷰에서 가족이 모두가 한국 거주 기반 입증 부족으로 거절을 받으셨던 사례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회사 대표님으로 계시는 상황이시고 또 가족들이신데 왜 한국 거주 기반 부족으로 체크를 받으셨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신청하셨던 비자가 학생 비자였고 주 신청자는 아내분이셨습니다. 신청 당시에 전업주부로 계시던 상황이셨고 나이가 좀 있으셨던 상황이셨기 때문에 주 신청자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셨을 때는 영사에게는 의심을 가중시킬 만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을 하시는 대상이 가족 모두가 학생 비자로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충분한 거주 기반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체류를 위해서 혹은 미국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
해서 학생 비자를 받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아마 비자를 거절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였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드렸던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한국 거주 기반 입증 부족에 대한 부분을 회사를 운영하셔야 되는 상황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해서 한국에서 체류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에서 자리를 짧게만 비우실 수 있지 반드시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소명을 해가지고요, 다행스럽게 비자 승인을 받아들였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옐로우 레터를 극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옐로우 레터가 워낙 포괄적인 그 거절 사유이기도 하고요, 가장 흔하게 받는 비자 거절 레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비자를 거절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는 재신청할 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아끼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자 재신청은 꼭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횟수에 제한 없이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자 재신청을 다소 무분별하게 진행하실 경우에는 이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부분이 강화가 돼서 비자를 실제로는 받기가 어려우신 상황으로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옐로우 레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옐로우 레터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